자, 안녕하세요. 용문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2022학년도 봉사활동 기본교육 우리 학교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성북구청에서 지원 나온 그 봉사활동 기본 소양교육은 잘 들으셨나요? 어느 정도 조금은 아는 내용이기도 했죠. 그래도 이제 봉사활동을 대하는 마인드라든지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하는 자세를 잘 가다듬고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구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세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입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기획된 영상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났던 창의체험 예체능부 부장 김민수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수업 말고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노는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봉진입니다. 네, 자동봉진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자율활동, 동아리 이야기했고, 오늘은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의 여러 종류가 여기 지금 작은 글씨로 1, 2, 3, 4, 이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유형 등과 관련하여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입시를 좀 챙겨보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작년에 바뀐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24학년도 대입과 관련해서, 즉, 이렇게 좀 기준점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고3이고, 여기는 고1, 고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고3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고3은 이제 자기 입시의 정책을 좀 나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1, 2는 좀 작년부터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자율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봉사활동을 주로 보는 거니까 이 표에서 보면은 봉사활동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미기재한다. 근데 이거는 뭐 그전에도 잘 적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여러분 이 말이 되게 헷갈립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입시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학교 봉사는 어떻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학교 봉사는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은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은 궁금하면은 유튜브 찾아보시죠. 예,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자, 봉사활동 대입 반영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아리까리한 어떤 썸네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이제 빠지니까 신경 꺼도 될까요? 고1은 주목하라. 봉사활동 해? 마라. 예, 고, 스톱. 뭘 해야 되지? 그죠? 자, 2024 대입에는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근데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 영상들을 가서 뭐 한 5분에서 10분 내외의 영상들이니까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하기 전에 어제 학교 메신저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했어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방역 도우미를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반에서 모집을 좀 해주세요. 봉사활동 시간도 매일 10분인가 드립니다. 이렇게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1학년에 어떤 선생님이 그 반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방역 도우미 뽑아야 되는데 지원할 사람 있니? 하니까 별로 없더래요. 봉사활동이라서 비교적 편하고, 뭐, 이제 속된 말로 개꿀이라는 표현도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학생들의 대답은 점점점.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쌤, 우리는 봉사활동 안 해도 된다던데요? 생기부에도 안 들어가고, 예. 좀 전에 봤던 그 입시 썸네일 혹은 입시 자료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인데 과연 사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선생님 이런 교육 지금 하지 않아요. 이런 교육 안 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용 봅시다. 자, 일단 구글에다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거 오늘 방송일자 기준으로 어제 선생님이 검색한 겁니다. 봉사활동 입시 반영 이러면은 작년 1년 전 날짜 기준의 어떤 기사 2021년 4월 11일 입시 반영 안 하는 봉사활동 점점점 그래도 3년간 60시간은 채워라. 2024 대입부터 봉사활동 축소 2024 대입은 현재 고1 고2부터 말하는 겁니다. 고1 봉사활동 어떻게 하지? 작년 기준 고1이니까 현재 고1 고2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또 3년간 60시간은 채워라.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일보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 왜 4월 11일이 이렇게 기준이 되냐면은 이때 대입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선진화 방향인가 그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봉사활동의 입지가 조금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기사들이 이때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자, 이제 헤드라인만 좀 보고 봅시다. 현재 고1,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고1, 고2 기준이죠. 학생부 기재 안 하지만 종합의견, 면접서 언급된 플러스, 봉사의미 찾아 적극 참여 필요.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기자분이 요약해 놓으신 거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이 기사 전문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압니다. 전문을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만 좀
기사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눈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한번 노란 글씨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고1, 고2, 고3은 여러분들 개인 봉사활동 다 반영돼요.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어떤 복지관에서 지하철에서 하는 이런 봉사활동들 다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고1, 고2는 상급학교 진학 시, 상급학교가 뭐겠어요? 대학이죠. 그죠? 대학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은 제공하지만 개인 봉사활동은 알리지 않는다. 즉, 교내 봉사가 대입에 유의미한 지표로 반영될 수 있다. 즉, 봉사는 해야 된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특기사항이라고 예전에는 좀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있었어요. 선생님도 담임할 때. 근데 웬만하면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아예 못 박았어요. 적지 마라. 이거 적으면 생기부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봉사하겠죠? 급식 도우미를 했다든지, 뭐 분리수거 도우미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의 행동 특선 및 종합 의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발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 내용을 선생님들이 기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교사가 학교 봉사활동을 통해서 눈에 띄는 학생의 변화를 관찰한 경우, 무조건은 아니죠. 눈에 띄는 변화를 관찰한 경우 특성이 대입에 제공될 수 있다. 즉 이것은 여전히 어디에 유효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효하다. 어떤 것이? 학교 봉사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여전히 유효하다. 자, 그럼 선생님 봉사활동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뉴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연 2, 30시간을 해야 된대요. 와, 이거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3년 동안 60에서 90시간 정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자, 그런데 전제를 좀 달았어요. 너무 세게 불렀나? 당연히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을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봉사활동이란 게 여러분 대학도 다 압니다. 긴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학생이 많다라는 거. 학원 가고 학교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최소입니다. 인서울권을 어떤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최소 기준인데, 많은 입시 전문가들, 우리 학교에서도 입시를 잘하는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3년에 30시간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나쁘지 않은 선택은 뭐죠? 제일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고,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3년에 30시간이니까 뭐예요? 1년에 10시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2, 3학년들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작년에 내가 한 10시간 했나? 최소 10시간 정도는 했나? 최소 10시간 정도는 나와야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불리함을 겪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할까요?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어떻다? 반영 비율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반영 비율.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안 해서 대학에 떨어졌어요. 라고 아마 생각을 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소 10시간 정도, 1년에 10시간 정도는 준비해서 학종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의 실질적인 반영 비율도 낮다 보니까 봉사활동의 대입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0.1, 2점 차이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 경우에 최소한의 1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도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마이너스 0점 몇 점이라고 하는 불리한 조건을 달고 입시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2학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의 뉴스는 세계일보 뉴스와 우리 학교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 등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는 또 다른 이제 뭐 교육사랑신문이라고 하는 데서 작년에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기사를 조금 선생님이 요약해 봤거든요. 자, 입시에 반영되는 실적은 교내 봉사만 가능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 활동이 드러나는 뭐 멘토 멘티 활동이나 급식 도우미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잖아요. 엄청 가치 있는 일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쌤, 그러면은 30시간, 1년에 30시간 하면 유리한가요? 100시간 하면 대학 갈 수 있나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100시간 해가지고 그걸로만 대학을 가겠습니까? 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평가가 아니죠. 정량, 즉 몇 시간, 이거보다는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 정성평가가 뭐죠? 그 질을 본다라는 겁니다. 즉, 몇 시간을 활동했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었냐. 근데 이 했던 봉사활동이 자신의 진로와도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광고 영상 제작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학교 봉사활동으로 영상 제작 활동을 했다라든지 하면 이것은 봉사활동 점수도 받고
그런 내용을 담임 선생님들이 이 친구는 영상적으로 진로를 정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행동 발달 사항에도 적어주고 뭐 그러다 보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해지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은 참 이제 좋은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선생이다 보니까 입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입시와 관련된 좀 맞춤형 봉사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어떤 봉사활동이 있느냐 이 영상 뒤에서 계속 소개가 되겠지만 나한테 입시에 별로 어울리는 그런 활동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동아리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차려준 밥상이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동아리 만들라고 이번에 기회 드렸잖아요.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봉사활동이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급식 질서 지킴이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죠?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 뭔데요? 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 창의체험예술부에 찾아와서 상담하고 같이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학교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 예,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걸 좀 도입을 해봤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 계속 이제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아까 그 기사 내용입니다. 출처는 교육사랑신문이고요. 자,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 인서울대학들은 여전히 인재 선발에서 학종을 선호합니다. 물론 정시 비중이 늘어난 거 사실입니다. 근데 학종 비중도 여전히 크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학종 전형에서는 봉사 시간보다, 즉 양보다 3년간 꾸준한 봉사활동,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진정성. 얘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기서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고3에게 훨씬 더 유의미한 겁니다. 어떤 외부 기관에서 하더라도, 뭐, 오늘은 어디 한강 가서 쓰레기 주웠다가, 오늘은 지하철역에서 뭐, 이렇게 봉사활동 시간 채웠다가, 뭐, 동네에서 하는 뭐, 복지관 갔다가 이런 거보다는 한 복지관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가서, 뭐 주말에 한 4시간씩 이렇게, 3시간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실적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거. 그럼 적어도 이 학생이 그 봉사활동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1, 2는 선생님 생각인데, 이건 선생님 생각인데, 조금 바뀌었어요. 외부 기관에서 꾸준하게 봉사활동하는 거, 인성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입시자료, 외부에서 하는 거 입시자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뭐, 꾸준하게. 예. 결국 고1, 2 버전은 학교에서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서 적어도 나의 성실성,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을 두각시킬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소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를 한 10시간 정도 해주는 건 어떻다?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문기사 발췌 내용 중에서는 마지막인데 실제로 대입 면접에서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교내 봉사보다 교외 봉사 활동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모르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입사관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카톨릭대라든지 성신여대에서 입시 자료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말은 이런 학교에서밖에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봉사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체적인 그 파워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봉사활동 반영 비율 줄어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10시간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면접관은 케바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자, 봉사활동 중 가장 의미가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이거 Q6, 퀘스천 6번 결정적인데 학교 또는 개인 봉사활동을 거의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정시 파이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예. 자, 이제 입시 정책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학교 봉사 활동이 결국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한 15분 정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에 결석만 안 하고 온다라면은 오늘과 같은 봉사활동 교육을 받는 거 2시간. 이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학년 말이 되면 봉사활동 평가 2시간을 합니다. 나는 올해 개인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봉사활동 교육과 관련된 거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올해 4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은 부여가 됩니다. 쌤, 아까 4시간이요. 쌤, 아까 인서울대학 기준으로 최소 10시간 정도는 하면 좋겠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일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한 5시간 정도는 만약에 플러스가 됩니다. 전일제 봉사활동. 근데 코로나 상황 이런 거 가지고 없앴어요. 네. 봉사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작년에 학교에서 전일제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에 참여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낮아서 학교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임할 것이면 안 하는 것
안 하는 게 낫다. 즉, 하는 것만 못하다. 이제 그런 교육적 판단이 들어서 올해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즉, 시간 때우기 식으로 어떻게 하다가 보면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 시간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학교의 봉사활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입니다. 그냥 대충 자리에 앉아 있다가 별로 봉사의 마인드도 없고,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봉사활동 시간 몇 시간 받는 그런 봉사활동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안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봉사활동을 좀 참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설명 계속 드릴게요. 자, 여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1, 2학년 입시 미반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봉사활동. 1, 2학년은 미반영이면 3학년은 반영이에요. 3학년은 올해까지 외부에서 봉사활동한 거 여전히 다 입시 자료로 제출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인 봉사활동을 할 때 1, 2학년은 이제 개인 봉사활동을 할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혹시 그래도 한다라면 그리고 3학년이 올해라도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라면 사전계획 작성 승인 결재가 필요하다. 그럼 사전계획 를 작성하고 승인하는 건 누가 하시느냐? 담임 선생님이 합니다. 즉,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사전 계획을 봤을 때, 이 봉사활동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다라면은 선생님은 당연히 이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불허. 이 봉사활동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겠어. 나는 허락할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하고 나서 그냥 확인서만 들이밀면 선생님들은 그것을 써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강조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사전에 결재하지 않은 그런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봉사활동 확인서만 가지고 오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기관에서 연계된, 두볼이라든지 1365라든지 이런 데서 연계된 봉사활동 확인서만 넘어오는데, 그런 기관에서 전자적으로 넘어오는, 그 봉사활동 확인서의 경우는 대체 오케이.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종이 페이퍼로 받아오는 확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사전계획 작성이 필요하다. 사전계획 작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된다? 담임 선생님한테 이런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보고하고 그 계획을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확인서를 가져오는 것이 유효한 것이죠. 그냥 무작정 나중에 확인서만 가지고 오면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을 입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확인서 내면서 계획서도 내라 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은 이러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셨던 우리 학교 봉사활동 내용입니다. 2, 3학년들은 작년에 경험해봤으니까 크게 새로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일손덮기형, 학교 특별실 청소하는 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방역 도우미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멀미라고 부르죠. 멀티미디어 부장, 정보기기 관리하는 거, 급식 질서, 급식할 때 이렇게 줄 잘 쓰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학교 일손덮기형의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학교 봉사활동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분리수거가 안 돼서 분리수거통이 넘쳐나고 있죠. 좀 지저분하죠. 이제 다음 주부터 신청받아서 할 겁니다. 학교 환경 개선 활동, 이런 것들 학교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조금 이제 요까지가 이제 일반 학교에서 많은 거고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학교 주변 지역 소상공인 홍보 이벤트, 이런 걸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가해가 아니고 선생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직접 활동하셔야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해주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이벤트, 이런 걸 해서 어떤 영상물, 공익 영상이라고 하죠. 영상물을 촬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거. 이런, 우리 학교는 공익 영상, 제작 봉사활동, 공익 영상 제작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좀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취지로 만든 그런 동영상을 학교 유튜브에 탑재하고 그 영상을 만든 기획 시간, 촬영 시간, 편집 시간 등을 어느 정도 합산을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익 영상에는 뭐도 들어가냐면은 학교 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학교 생활,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유튜버,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것이 단순 조회수 가 아니라 어떤 공익의 목적을 띠고 있고 그 영상을 쉽게 말해서 학교로 그 저작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넘겨서 학교 유튜브에 올려줄 수 있게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 영상 제작과 관련한 봉사활동 시수를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름종합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강의만 들으면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마을인문학 이런 프로그램도 모집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지금 봉사활동 신청 받을 겁니다. 언제? 내일부터 받을 겁니다. 내일부터. 오늘이 23일이죠. 자, 24일 목요일부터 점심시간에만 받습니다. 점심시간에만.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받으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 어디에서 창예부 앞에서 받을 거고요. 일단 3학년이 입시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3학년 잘 들으세요. 3학년. 예. 목요일만입니다. 목요일만 3학년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3학년만 우선 접수 가능합니다. 3학년이 학교 봉사활동을 다 가져버렸다? 미안하지만 1, 2학년들은 할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1, 2학년만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만 이 옆에 한번 표를 보자고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 지킴입니다. 공공시설이 뭐예요? 학교에 있는 수많은 사무실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나가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청소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학교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가능 학년, 예를 들어서 뭐 미술실 B는 1학년만 가능하다라든지, 네, 그 다음에 진로활동실은 1학년만 가능하다라든지, 1학년 교무실은 1학년만 가능하다라든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학년만 가능한 데는 3만, 1, 2, 3학년이 다 가능한 데는 1, 2, 3,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 3, 3, 3, 3, 3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예. 요런 활동 같은 경우는, 와서, 예를 들어 3학년 5반 36번 홍길동, 이런 식으로 와서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때, 우리 반에 3학년 5반 37번 황길동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 게시된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과 학번 적기, 함께하고 싶은 친구 같이 적기 가능. 이렇게 되면, 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2명인데 이렇게 2명 먼저 적었죠? 그럼 여기는 마감된 겁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내일 점심시간에 거의 선착순이겠죠. 창예부 앞에 줄을 서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보실 수가 우선적으로 3학년이 신청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빈자리들이 생기겠죠. 1, 2학년만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여기 3학년 형이 할 수 있지만 3학년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했다라든지, 그러면은 3월 25일 금요일 점심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신청이 끝나죠. 3학년, 2학년, 1학년 중 희망자 아무나 그러니까 학년 상관없이 와서 여기에 적으라 하는 겁니다. 3학년은 1차도 가능하고 2차도 가능하고, 그죠? 2차는 1, 2학년은 2차에서부터만 가능하고,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학교 청소 싫어. 안 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학교 봉사활동의 중요성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봉사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공익 영상 제작 활동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글이 작지만 지금은, 아이고, 쌤 이거 오타를 냈었네요. 작년에, 지금은 2학년이 된 이지환 학생, 장성욱 학생이 학교 홍보 영상을 3분짜리를 만들었어요. 시간이 나면 이 영상도 같이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영상 플레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 영상 잘 만들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1 중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고 학교에 오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런 영상들이 많이 쌓이면 외부에서 우리 학교를 좀 더 알 수 있고, 학생들의 눈으로 소개하는 용문고등학교의 자료가 많아지면 우리 학교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지겠죠.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여러분한테도 좋은 일인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공익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익 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우리 학교는 봉사 시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학교 홍보 영상입니다. 여기도 지금은 3학년이 된 김지훈, 원현진 학생이 만든 우리 학교 봉사활동입니다. 곰담 카페라든지 학교 시설이 어떻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안내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이런 계속 아류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와 비슷한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는 창의적으로 어떻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 수 있을까? 이걸 드라마 형식으로, 꽁트 형식으로 한번 제작해 볼까? 이런 도전들 우리 창예부에서는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프로젝트 봉사활동은 좀 복잡합니다. 샘플인데 이런 교육 자료도 사전에 여러분들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서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양식이 있고 하겠지만 칸을 채우면 되는 거지만 계획서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머리는 쓰기 싫은데 학교 봉사활동은 좀 필요한 것 같고, 하기 싫은데 좀 시술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판단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학교 공공시설 지킴이라든지 방역 지킴이라든지 급식 질서 지킴이라든지 아니면 분리수거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거 작성하고 싶으면 창예부에 와서 봉사활동 담당 박지혜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 창제부장 김민수 선생님에게 와서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학교 학생회가 이런 착한 일을 했었습니다. 자, 흔한 고딩들의 지역 가게 홍보, 마포 숯불갈비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회장과 그 다음에 우리 학생회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5편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학교 근처에 도남제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성북 04번 마을버스 타는 곳 중에 한 곳이죠. 그 도남 제일시장에서 지금 코로나로 지역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올해도 이건 계속 유효하겠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좀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뭐 되게 폭발적인 조회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확산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역 가게를 방문하셔가지고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서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방을 찍는 거죠. 나 유튜브인데 먹방을 찍는 거야. 근데 이 가게가 맛있어서 홍보를 해주고 싶어. 이게 우리 학교 지역, 우리 지역의 가게를 내가 쉽게 말해서 무료로 마케팅을 해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봉사활동이라고 우리가 공익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학생회에서 본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활동으로 한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작년에 이 친구들 생활기록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갔지만 봉사활동 시수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으로 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제작해 오시면 그런 계획서를 쓰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확언 드릴 수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비 지원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비 지원이라 하면 뭐겠어요? 치킨 가게를 홍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비용도 어느 정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확언을 드리기 좀 힘들겠네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학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봉사활동 사례입니다. 자, 요즘 뭐 기후위기 대응 뭐 이러면서 뭐 생태환경 변화 이러면서 분리수거도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죠? 자, 아무도 사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 분리수거는 다 같이 제대로 된 마인드로 참여를 하셔야 되지. 저 봉사활동 받는 애들이 뭐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것들은 요즘에 21세기를 사는 어떤 모범 시민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도 덜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킨 쓰레기들은 좀 제대로 된 방식으로 분리수거해서 환경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인드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분리수거에 좀 도움을 주는 학생들이 봉사활동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똑같습니다. 3학년만 내일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1, 2, 3학년 모두가 다 가능한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쓰레기통에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번호가. 여기는 한 칸에 한 명씩 이름 쓰는 거거든요. 한 칸에 한 명씩. 여기 두 칸씩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칸이 너무 많네. 한 칸에 한 명씩 이름을 쓰는 건데 나는 친구랑 4층 2학년 같은 경우 뭐 꼭 2학년이든 3학년이 상관없지만 4층 서쪽에 4번 쓰레기통을 내가 좀 맡아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분리수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친구 이름 예를 들어서 2학년 5반 뭐 몇 번 홍길동 2학년 7반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 친구한테 봉사활동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한 줄에 한 명씩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학생이 쓰레기통 하나를 분리수거통 하나를 담당해서 일주일에 2회 분리수거를 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날 공공시설 지킴이 즉 사무실 청소라든지 분리수거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목요일 날 3학년 금요일 날은 1, 2, 3학년이 지원할 수 있다. 창체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점심시간에만 가능하다. 요 얘기 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 공공시설 지킴이 활동을 할 때,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할 때, 급식 질서 지킴이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급식 질서 지킴이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창체부에서 아무튼 담임 선생님을 통하거나 해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확인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쉽게 말해서 봉사활동 실적 장부가 있어요. 그럼 장부에다 뭘 하셔야 되죠?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질서 지킴이라든지 공공시설 지킴이는 급식질서 지킴이는 안생부에서 그다음에 공공시설 지킴이는 각 사무실에서 실적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서명을 하는 것을 실적 등록한다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명하면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 봉사활동 열심히 했구나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도장이나 서명을 찍겠죠.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다 이렇게 몇 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 시간을 더해서 총 예를 들어서 380분의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380분은 36이잖아요. 6시간 2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끝다리 떼고 6시간까지만 인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을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봉사활동은 10분 단위, 20분 단위, 뭐 40분 단위 이렇게 부여가 되거든요. 이런 봉사활동은 나중에 시간을 합계를 내고 분 단위의 봉사활동은 반올림이 아니고요. 절삭. 7시간 예를 들어서 59분을 활동했잖아요. 59분. 59분은 없어지고 7시간만 여러분들 봉사활동 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자, 봉사활동 사례 계속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학교 인문학을 만나다라고 했던 마을 인문학이라고 하는 봉사활동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참가했었는데요.
참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별로 참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 봉사활동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이해시키는 활동을 먼저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기름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올해도 아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큰 탈이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진행되면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4회 정도 이렇게 모였고요. 한 번에 한 2시간 정도씩의 봉사활동을 줬어요. 근데 뭐만 하면 강의만 듣고 실천활동, 실천계획을 발표하면 8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주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혹시 학교 봉사활동을 이번에 뭐 했는데 놓쳤다. 근데 학교 봉사활동 시간이 좀 필요하다. 8시간이면 우리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4시간 나가는 거 있죠. 그럼 8시간, 4시간. 그럼 12시간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은 소위 말하는 입시 스펙으로서의 최소한은 방어를 한 거거든요. 이런 활동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혹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인기 폭발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분리수거 실적, 분리수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아까 공공시설이랑 급식은 각 사무실에 가서 사인을 하는데 분리수거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설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설문서를 작성해요. 설문서는 어디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면 매번 작성하게 되면 네, 선생님에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적 장부가 자동으로 온라인에서 작성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봉사활동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분리수거 봉사활동은 구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전에 쓰레기통의 모습, 봉사활동을 한 모습,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나와 친구의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사진 그 구글 드라이브에 계속 이게 쌓여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학기 말에 이 사진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면서 각각의 실적을 인정하거나 혹은 이거는 인정하기가 그런데라면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합니다. 나중에 분리수거를 한다라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김영수 선생님처럼 자 선생님들도 분리수거 이렇게 도움을 좀 줍니다. 당연히 합니다. 자 페트병이 있으면 페트병에 지금 무엇? 비닐을 제거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제대로 다 처리해서 봉사활동을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거 정리 좀 해볼게요. 창예부에서 직접 모집하는 거 교내 환경지킴이, 분리수거, 공공시설 지킴이 이거는 목금에 신청받는다라고 했죠. 금요일부터 언제까지 신청받냐면 마감될 때까지. 마감 안 되면 뭐 담임쌤 통해서 좀 협조를 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추천받아 모집하는 봉사활동은 방역 도우미, 학급 멀티미디어 도우미, 급식 질서 지킴이. 요 정도를 지금 이번 주 아마 요 정도까지 모집을 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추후에 공지가 나갈 예정인데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마을인문학. 그 다음에 올해 안전생활지도부에서 여름방학에 캠페인 요원을 선발할 겁니다. 학교폭력 금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흡연 금지와 관련된 캠페인을 하는 건데요. 이 캠페인이 단순히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뭐 학교에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이런 상설 CM송을 뭐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학폭 예방을 위한 뭐 꽁트나 드라마를 만든다라든지 어떤 영상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학생들이 있으면 여름방학에 안생부에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지원을 하십시오. 특히 이런 부분 학폭이나 흡연 금지 이런 부분들은 뭐 공동체에 대한 기여해서 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생기부 행발에도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같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멀티미디어 도우미, 뭐 방역 도우미 이런 것도 다 행발에서 좋은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마음에 안 들면 청소 따위는 못 하겠고 난 좀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할래라고 하면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그죠? 이런 것들.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은 이외의 유형, 공익 영상 제작 이외의 유형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준비한 봉사활동은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정도 이제 글이 많은데 이것은 좀 영양가는 없습니다. 만약에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초과가 된다라면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학교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는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봉사 활동을 위한 권장 사이트 가입 안내인데 이건 말 그대로 개인 봉사예요. 근데 개인 봉사가 유효한 건 뭐죠? 고3이죠. 근데 고3은 대부분 이게 가입이 완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고1, 2도 완료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죠. 근데 개인 봉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좀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 필수가입, 1365 필수가입, 뭐 VMS나 두볼 같은 이런 것들은 보조적으로 가입하고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로 확인서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 없다? 봉사활동 사전 계획서를 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1365로 넘어오는 VMS나 두볼로 넘어오는 봉사활동은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도 어떤 거는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교사나 학교의 선생님 같은 봉사활동 담당자와 이 봉사활동 해도 되는 거예요? 사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절차인데요. 학생은 계획서 제출하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죠. 봉사활동 승인하고 학생은 계획에 따른 실행, 봉사활동 실행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확인서를 학교에서는 진짜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담임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게 된다. 예. 담임 선생님은 봉사활동 장소의 안전이나 방역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임의의 봉사활동,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한테 미리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실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않습니다. 자, 봉사활동 가는 기관은 공공, 민간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비영리기관 및 단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불가기관,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인정기관이라 하더라도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니 요거는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데요. 1일 봉사활동은 8시간 이내의 인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봉사했다. 그럼 최대 8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어요. 기관에서 13시간을 만약에 끊어줬어요. 토요일만. 가능해요. 13시간 뭐 봉사활동한 거. 근데 학교에서는 최대 8시간만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표준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 같은 학교를 다니는 날 봉사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수업 대부분 7교시까지 듣잖아요. 그리고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 3시간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3시간 했으니까 3시간 인정받았네? 이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7시간 했기 때문에 너는 3시간을 했지만 몇 시간? 1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아 이겁니다. 만약에 수요일 날 봉사활동 했다면요. 수요일 날 학교에서 6교시를 듣고 집에 어떤 기관에 가서 3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은 2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수업 6시간, 봉사활동 2시간. 오케이? 자, 나머지 굵은 글씨만 볼게요. 뭐 학교 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봉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 분단위는 절사. 아까 버린다고 그랬죠? 봉사활동 실적은 분단위는 절사 버린다.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하나 단순 참여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텍스트가 많아서 다 읽기는 좀 힘들고요.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요.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 활동,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즉 돈으로 하는 봉사활동 안 된다라는 거지. 자, 동아리 활동 중에서 만약에 우리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너무 박수칩니다. 근데 그거는 동아리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지. 동아리 활동으로도 들어가고 봉사활동으로도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동아리 활동 시간 이외의 시간에 계획을 세워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동아리에서 만약에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자율동아리 포함입니다.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병원 이런 거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할 거라면은 한번 잘 읽어봐 주십시오.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거든요. 자,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이에 근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활동 기관이나 뭐 이런 데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에서 벗어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계속 상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컷 봉사활동 해왔는데 이거는 봉사활동이 인정 안 되는 건데 이러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사전에 반드시 봉사활동 이런 거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학교 봉사활동은 믿고 하셔도 됩니다. 네, 영상 녹화 시간이 거의 49분, 50분에 육박합니다. 선생님이 아마 편집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아마 40분대 정도로 줄일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이 좀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5교시 때 했었던 그 봉사활동의 그 소양교육, 여러분들의 봉사마인드가 좀 더 자랐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 말씀드립니다. 5교시에 성북구청 자원봉사센터 협조로 봉사활동 소양교육이 있었죠. 그 봉사활동 설문평가를 좀 실시해 주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와중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쿨 알림이로 메시지가 전교생에게 갔을 겁니다. 그 URL을 눌러서 여러분들 봉사활동 소양교육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어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